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화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이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30% 선까지 이렇게 낙하한 그런 상태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6공화국 이래의 8번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그 앞에 7번째 대통령이 취임 100일째 맞이했을 때 지지율에 비하면 아주 엄청나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이 낮은 수치는 이게 고착화되면 국정 동력을 잃게 된다. 그러면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리고 이 준석이라는 자로부터 윤 대통령이 아주 상당히 상처를 입었다. 그래서 지지율 하락과 이준석으로부터 입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저는 윤 대통령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광폭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해야 된다. 비서실장을 비롯한 비서관급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무위, 아무 일도 하지 않게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있는 것이 판명된 몇몇 사람들은 당장 갈아치워야 된다. 내각의 장관들도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이 드러난 몇몇 사람인데, 이것도 동시에 과감하게 쇄신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정치에 입문한 이래에 인간적인 이 관계를 가지고 신세를 지고 그들에게 의뢰했던 권성동을 비롯한 이른바 윤핵관들, 그들이 지금까지 보인 여러 행태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고 결국은 대통령을 잘못된 곳으로 인도가령 사람 추천 문제에서부터 여러 말썽을 일으킨 바가 있다. 그러니까 권성동 등 윤핵관도 과감하게 단절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중간층 유권자들은 윤석열은 검찰총장을 한 사람이 아주 무서운 칼잡이였다. 그러니 종북주사파 친김정은 정권의 두목들인 문재인과 그 일당들, 그리고 이재명과 그 일당들에 대해서 준엄한 사법 처리를 신속히 할 것이다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임기 100일째니까 너무 서두르는 요구를 국민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쯤은 그들에 대한 사법 처리의 칼날을 야무지게 들이대 가지고 그를 지지했던 국민들의 요구에 절대적으로 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서 그의 지지율을 확보하고 이준석이라는 자로부터 입은 상처도 치유하게 될 것이다. 저는 여러 차례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를 한 사람입니다. 검사의 직무상 본질은 신문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겁니다. 피의자 참고인을 불러다 놓고 이런 일이 있었느냐? 돈을 먹었느냐? 누구하고 만났느냐? 왜 거짓말을 하느냐? 어제 한 말하고 오늘 한 말이 틀리지 않느냐? 관련자를 부르라. 이렇게 신문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피의자나 참고인이 검사님은 무슨 자격으로 묻습니까? 내가 거기에 갔든지 안 갔든지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항변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검사는 자꾸 질문만 하지요. 그런데 대통령 자리는 거꾸로 된 겁니다. 질문 받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검사식으로 말하면 신문을 받는 자리예요. 대통령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네 사람의 장관급이 낙마되었는데 이거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럴 때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이 처음 들어보는 질문인데, 앞에 문재인 정권에 비해서 내 정권의 장관급 낙마자 수도 적을 뿐 아니라 인적 능력 면에서도 우수하다는 이런 자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을 이렇게 내뱉어 버렸어. 무슨 소리 하느냐? 내 정권 아래서 장관들이 훨씬 유능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검사식으로 답변해 버린 겁니다. 검사식으로 검사에게 질문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검사에게 터무니없는 질문을 한다는 그런 순간적인 반발심 같은 것을 무슨 소리 하느냐? 이래버린 게 한 두 번 있었어요.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인사 실패가 25%로 지지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높고, 그 외에 뭐 10몇 프로, 8% 이게 믿음직하지 못하다, 독선적이다, 일방적이다,
여기 아주 모호한 민심을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결정적인 것은 인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그 몇 마디 말이라고 이렇게 추각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지금까지 인사에 있어서 검사만 해왔고, 친한 사람은 검사고, 조금 넓히면 법조계 인사밖에 없는데, 정당이라고 하는데 경험을 갖지 않았고, 정당 소속원으로 국회의원이나 선거를 치러본 일도 없기 때문에 그가 바라다 보는 인적 풀이 대단히 제약적이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몇몇 윤핵관들에게 의존한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결국 그들은 대통령을 지지율 하락으로 몰아가는 어떤 요인을 제공하고 말았다. 자기들이 아는 사람만. 그러다 보니 자꾸 실패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인사풀을 이제는 대폭 넓히고, 추천할 사람들에 대해서도 많이 추천하라 그러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살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더 이상의 지금 실패 아닌 실패라고 이게 윤 대통령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 아닌 실패도 거듭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인사풀을 넓히는 것이다. 국민들이 지지율 하락된 대통령을 바라다 볼 때는 뭔가 가시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게 결단이구나, 쇄신이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의 어떤 양적인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 비서실도 그냥 그대로 둔다. 그리고 홍보팀을 강화한다. 그러니까 홍보수석도 그대로 두는데, 김은혜 전 대변인 이번에 경기도지사로 나가서 아깝게 실패했지요. 그래 김근혜 언론인 출신을 홍보팀에 아마 적당한 이름을 걸어서 보강한다. 이런 정도로 가겠다. 이런 뉴스입니다. 이러면 국민들이 좀 뭔가 새뜻하고 조금 커 보이는 어떤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에게는 이게 어떤 좌절감 같은 것을 심어주기에 딱 좋은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인적 쇄신의 그 폭을 넓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윤 대통령이 기대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그리고 그 추종자들 핵심 세력들에 대한 사법 처리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그리고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등을 비롯해서 몇 개의 사건은 증거가 다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윤 대통령? 증거가 확보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어떤 유력한 평론가는 이번에 대표 선거 결과를 여기저기 한 거 취합하니까 70% 이상 올라오고 이러니까 이재명은 이제 해방됐다. 이재명은 이제 그의 족쇄로부터 벗어났다. 이렇게 월말에 있을 대표가 되면 이제 윤 대통령하고 정면 승부하는 것으로 그가 활개를 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재명은 현행범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대장동 게이트 김만배 그 수하들 일당들 재판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 법정에서 계속해서 대장동의 그 특혜의 설계, 진행, 감독 전부가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이가 했다고 하는 증거가 쏟아지기 때문에 제가 그를 현행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 말할 것도 없고, 변호사비 대납 사건 등, 이 엄청난 부정비리가 있고 증거가 확보된 게 확실한 게 몇 개 있는데 왜 주춤거리느냐 하는 것이 윤 대통령을 바라봤던 국민들의 여론이라는 거, 윤 대통령 지금 이 시간에 깨달아야 돼요. 이게 무서운 검사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런 큰 도둑 호랑이들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냐, 이게. 두려워하는 거 아니냐, 이거야.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점에 있어서 신속, 과감 결과물을 보여야 될 것이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내일 두 사람 소환해갖고 영장 청구 그냥 해요. 법원이 기각해? 재청구하세요. 또 기각해? 세 번째 청구하세요. 발부 안 될 리가 없습니다. 제가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당한 상처를 남겼고, 또 국민의힘당에 대해서도 지지율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그가 활개 치듯이 그러니까 굴레버섯 말처럼 행동했던, 그래야 토요일날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그냥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저격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서 제가 이준석이라는 사람에 대한 저의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의힘당 대표가 되기 전에 그가 정계 입문하였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점지를 받아가지고 이른바 박근혜 키즈로, 박근혜 아이돌로 정계 입문했고, 그 뒤에 그는 하여간 여러 감정적 요인이 있었겠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가담했고, 그래 그 탄핵 세력들이 만든 정당에서 대표였던 손학규 대표를 몰아내기 위해서 그가 한 운동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카멜레온처럼 유아 독존적, 내 주장만이 옳다, 모든 사람은 내 주장에 따라야 된다는 이런 망상적 언행을 하는 그 이준석에 대해서 국민의힘당 당연에 대표가 되기 전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말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시청자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고, 대표가 된 이후 3월 9일 대통령 선거까지의 그의 행적을 보면 그는 대표가 아닙니다. 육공화국 이래에 야당 대표로 출발해서 집권당 대표가 된 사람 중에 이런 행태를 보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사람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냐, 대표할 사람이 아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이제 정계 입문할 그 무렵부터 그 직전에 대표가 됐죠. 이준석이가 공개적으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나는 지구를 떠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 대통령 시켜서는 안 된다. 그의 마음에 유승민이가 존재했다 이런 설도 있는데 그건 내가 안 따지려고 합니다. 제가 그의 마음 속에는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된 것입니다. 그 뒤에 행적 보면 무수히 많은데 여러 말 할 것 없이 두 차례 가출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어요. 그 두 번째는 투표제 인쇄 용지가 인쇄되기 직전에 두 번째 가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에 있던 윤석열 후보가 야밤에 울산까지 가서 달래듯이 데리고 올라갔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제야 세력이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면서 저를 후보 단일화 추진위원장으로 올려 세웠는데, 그때 제가 어떤 구체적인 활동을 했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좀 지나면 공개하겠습니다만은 안철수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를 끝까지 방해했고, 사람에게 감정의 동물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감정상 끝까지 이 단일화에 불응하고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게 계속 단일화하지 않도록 초를 치고 그냥 속을 뿌린 게 이준석입니다. 자, 이런데 유력한 언론인 그리고 유튜브의 유력한 유튜버 중에 몇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때문에 윤석열이가 당선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20, 30대가 그나마 이준석이 때문에 대표가 됐을 때 대량으로 입당했고, 그래요 그것이 남아가지고 마지막까지도 이준석이 때문에 윤석열을 지지한 게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런 논객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만일 이준석이가 내부 총질 안 하고 이 선거에 전심전력으로 한 번도 그 기간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일도 없고 이재명을 비판할 일도 없고, 그 기간에 가령 하나의 예를 들면 탈북 어민 두 사람을 강제 북송시키는 이 만행에 대해서도 한마디 언급이 없고, 근데 오로지 당내를 향해서, 오로지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총질을 했다. 그러면 그래도 이준석이 때문에 요만한 젊은이들이 표가 있다 이런다면, 이준석이가 그런 총질을 안 하고 당대표로서 열심히
문재인과 이재명을 공격하고 그래야 윤석열을 끝까지 옹호했다고 한다면 그 표가 이만큼 더 얻어졌을 것이다. 이게 이만큼이 아니라 이만큼 더 얻어졌을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만큼 차이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냥 당적을 갖고 있으니까 젊은이들이 이준석 얼굴 보고 윤석열을 지지했다고 하는 것은 미미한 것이다. 열심히 했다고 한다면 훨씬 더 많아졌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0.73%가 아닌 5 내지 10% 차이로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노골적으로 그의 언행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그런 유력한 언론인과 평론가들은 그래도 이준석을 품어 안아야 된다. 그리고 이준석이 한 말이 다 옳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옳다. 사람이 해코지 하는 자를 품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품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준석이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준석이 말이 옳다고 그럽니다. 옳다. 그런데 토요일에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이 선거 과정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고개 숙여 사죄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이 기자회견을 옹호하는 아주 유력한 유튜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국민의힘당은 썩어 빠지고 지방 토호들이 국회의원들이라는 게 전부 야합하고 돈질해가지고 공천받아서 이건 썩어 문드러진 정당이니까 이준석이가 그에 대해서 퍼붓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썩어 문드러진 점이 있지요. 윤핵관이 활개치고 공천에 돈 거래가 있었다는 얘기도 듣고 있고 6.1 지방선거에도 유력 지역에 갑자기 사람이 낙하산식으로 바뀌었는데 돈 거래가 있었다는 이런 풍문들도 있고 하니까 만일 여기에 칼을 대서 수사한다면 거기에 썩은 덤이 농이양 쏟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을 이 단계에서 옹호하는 사람들은 철인정치를 하자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철인정치. 저는 동의해요. 철인정치. 제가 해석하는 철인정치는 소크라테스 부르고 플라톤 부르고 공자, 맹자, 묵자, 노자 부르고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부르고 부처님 불러가지고 완벽하고 청정한 지도자 그런 사람들이 떠받침하는 그런 정권 저 그거 바랍니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그 지난 3월 9일 선거는 일단 전쟁이었다. 전쟁.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운 윤석열이가 부족하고 그런 것이 많았다. 그러나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해서 그를 탄생시킨 것이다. 그런데 이 마당에 이준석이가 그 선거를 회방하게 것이 명백한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옹호 논리를 펴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얘기는 동시에 윤 대통령도 명심해야 되고 지금 이런 사람들 이 얘기는 동시에 권성동 등 윤핵관과 그리고 국민의힘당 지도급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명시해야 됩니다. 그대들 반성해야지요. 잘못이 없습니까? 깨끗합니까? 이 사람들 지적에 따라서 정말 청정합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러설 사람은 스스로 물러서줘야지. 그래야 대통령의 인사풀을 넓혀주고 이런 걸 깨달았다면 그렇게 하는 게 도리 아닙니까? 이게 쉽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일단 윤 대통령은 이 국면에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광폭적인 인적 쇄신 그리고 권성동 등 윤핵관들과의 단절 그리고 국면 전환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기대했고 그가 공약했던 문재인, 이재명 그리고 그 일당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신속히 처리하면서 뭔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켜서 이준석을 옹호하고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이런 비판의 소리를 하나하나 해가는 실마리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정말 답답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후보 단일화 추진위원장인가 하는 자리를 맡아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결국은 종북주사파 친김정은 세력의 종식과 연장을 반대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부족한 감이 있더라도 윤석열 후보 2번을 찍자고 저는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
착잡하고 제 스스로에게 어떤 분노 같은 걸 지금 느낍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좀 잘할 수 없는가? 지켜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